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6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하락의 무서움을 느껴보세요. 자, 그 하락의 무서움, 이 반대의 의미는 기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시청자분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보다 나은 기회의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하락 1위 대구를 보십시오. 점점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부산 왔다 갔다 하지만 부산은 대구의 미래 모습. 오늘자 대구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거의 한 20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들 역세권, 역세권 위주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락률이 1, 2, 3층 아닙니다. 예, 모두 다 1, 2, 3층 아니고 중고층 됩니다. 5층짜리도 한 개 있긴 하지만 직거래 아닙니다. 다 중개거래입니다. 제가 가격순 위에서부터 밑에서까지 쭉 뽑아왔는데요. 하락률이 44%, 42%, 39%, 49%. 재건축이라고 설레발치던 곳, 그다음 뭐 학군지라고 뭐 했던 떠벌렸던 곳들, 아니면 반월당은 아시죠? 반월당은 들어보셨죠? 대구의 하나뿐인 시내, 반월당 그곳입니다. 가격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요런 현상, 부산은 낙폭은 대구보다 심하진 않겠지만 충분히 요런 기회의 시간들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왜?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의 누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자, 저는 일본식의 이런 패턴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국지적으로 빠지는 곳 나타날 것이다. 그 구간에서 제 시청자들은 여기에서 아마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왜? 25년이 왜 힘들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제가 연초에 12가지 그 특집으로 주간 브리핑 때 말씀드렸나요? 그걸로 다뤄드렸어요. 언론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 혹은 한번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저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결과들을 알려드리죠. 20년 차 되는 아파트 두려워하지 마세요. 10년 지나면요, 아파트, 부산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는 30년 이상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얘는 젊은 축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30년 차가 넘어가는 곳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이 무진장 높아졌어요. 예,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부분. 역세권도 용가리 통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올라간다. 세종시 입주 물량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인구가 40만 정도 되니까 2,000세대. 아무튼 그것보다 입주 물량이 더 적으면 날아간다고 했어야 됐을 23년도에도 세종시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22년도 적정 물량보다 더 적은 이런 상태일 때도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25년도 입주 끝으로 세종시 또 입주 물량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세종시 날아가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입주 물량이 적었으면 서로 더 살려고 난리법석을 떨었었거든요. 이제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거래가 없을 거예요. 왜? 새 집에 들어가야지. 새 집에 들어가야지. 또 요 집이 하나 또 비고 있으면 또 요거 매물로 나오고, 또 누군가가 요걸 사고, 살 수 있는 수요 자체도 많이 쪼그라들었고, 잘 팔리지도 않고, 옮겨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부산의 미분양은 지난달보다 소폭 감소 4,720개. 근데 최근에 분양했던 그 물건들 알려드렸다시피 줄줄이 미분양이죠. 미분양 계속해서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12가지 25년이 최악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가 뚝 떨어졌다. 대출 환경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요 댓글 링크 좀 이용해 주세요. 자, 매도 물량 오늘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57,000개. 요거 회복하는데 회복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1주, 2주 지나고 나면 다시 6만 개, 6만 1,000개 그 정도 매물 보실 것 같습니다. 대구 하락률 보니까 좀 놀라셨죠? 당황스러우셨죠? 대구가 먼저 하락을 시작했고 3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부산이 하락을 뒤따라 왔었거든요. 자, 대구는 급등 이후에 급락을 맞았고 다시 데드캣 바운스가 왔다가
가격대별로 이렇게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고가의 아파트, 대체 불가의 아파트들을 제외하고는 그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것이 그 불과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아주 저가의 아파트들만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이제는 중가의 아파트들도 그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2년보다 지금 상황이 더 못한 그런 상황이다. 22년도 거래량 여기 보시면은 부산도 이때 안 좋았잖아요. 요 대구는 21년 끝자락부터 해서 대구가 먼저 안 좋기 시작하고 이 시차가 한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 대구같이 살벌한 이런 하락 부산도 머지않아 볼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 뭐 일본 뭐 난카이 뭐 대지진 뭐 이런 거 언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 다 끝입니다. 뭐 자산이고 뭐 따질 게 없습니다. 굳이 그런 것은 제 방송에서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1월의 거래량 1,500건. 2월의 거래량도 고수준 혹은 그보다 못한 수준. 23년, 24년은 1월달에서 2월달, 3월달, 4월달 가면 갈수록 거래가 많이 터져줬거든요. 올해는 가면 갈수록 거래가 안 터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욕심껏 뭐 두 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못 버텨낼 수도 있다. 뭐 누군가의 뭐 불행을 나의 행운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 너무 욕심을 부린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가격이 뭐 정상을 찾아가고 내가 좀 그냥 내가 생각했던 정상적인 가격에 산다.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혹 어떤 사람들은 또 경매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남의 불행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요 낙찰 누군가가 여기서 스톱 안 시켜주면은 계속 유찰되면서 계속 가격 내려갑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더 큰 불행입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도 있는 것 같다. 건당거래대금이 1월에 건당거래대금이 회복을 못했는 게 참 기이한 현상이다. 뭐 서울은 11억대 회복, 뭐 대구는 뭐 그 정도 회복 아닙니다. 근데 자, 분위기가 갈수록 좋아질 것 같은 희망찬 대출 프로그램 올해는 아니거든요. 자, 고가 아파트 지금 거의 80% 거래되었습니다. 이거 300건 못 넘어갑니다. 300건 하향 돌파하고 또 희망의 1월, 희망의 2월 그럴 조짐이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찬바람만 더 매섭게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격 한번 볼게요. 뭐 W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가격 떨어질까요? 힘들죠. 대체 불가입니다. 뭐 미국에 뭐 수백 평, 뭐 수천 평, 뭐 이렇게 뭐 대저택 개념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부산에서 그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파트의 너른 평수, 입지 좋은 곳의 너른 평수가 뭐 그런 것을 대체한다고 보니까요. 사진 롯데캐슬 10억 꼬라박았다가 반등했다가 횡보하다가 좀 비싼 아파트들은 그나마 횡보하는 정도의 모습 그 외에는 떨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광안자이 직거래 요건 직거래였네요. 낙폭이 조금 커 보였던 것 외에도 뭐 20% 말씀은 계속 드려봤고 10억 넘어가는 9평에 10억 넘어가는 아파트 많지 않죠. 한때는 뭐 14억 15억 다 이렇게 막 호가도 막 지르던 시절이 있었지만 좀 지나갑니다. 횡보만 해도 지금은 선방하는 아파트들이다. 하락 이후에 횡보만 해도 아니면 신축 아파트들 뭐 중간에 한 5억대, 6억대, 7억대 신축 아파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아파트 40년 차 직거래 막 언제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대구에서 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분담금이 뭐 9평에서 대형평형으로 40평대로 30평에서 40평대로 갔는데 분담금이 2억 7천이라고 처음에 그랬대요. 근데 그게 2배로 뛰었대요. 분담금이 2배로 뛰면 이건 못 메꿔놓습니다. 못 메꿔놔요. 이런 사례입니다. 재건축 관련된 이슈인데요. 가격이 보통 때 한 2억 정도 했었습니다. 불과 뭐 부동산 붐이 일어나기 전에 근데 붐을 타고 이게 막 6억, 7억까지 갔었습니다. 7억까지. 지금은 이거 5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4억에 내놔도 안 팔려요. 분담금이 한 3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지어놓은 거 멀쩡한 것도
뭐 5억 중반, 6억이면 신축, 더 입지 좋은 곳도 살 수 있는데 이거를 7억, 8억에 산다? 7억, 8억에 산다? 언제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 PD 수첩인가 거기에서 한번 방영된 아파트였습니다. 자, 가격대 허리춤이 조금 짤록한 느낌. 그 외에 신축들 아파트 가격 10년차 젊은 사람들은 뭐 학군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따지는 게 좀 덜합니다. 각 결혼하고 오히려 새 집, 교통 편의가 더 좋은 곳, 이런 곳들을 더 많이 찾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단지로 뭐 신축이 이렇게 지어진 곳이나 이런 데는 학생 수가 조금 더 많고 학군지나 이런 곳들이라고 불렸던 곳들이 은근히 학생 수가 서서히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가격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네, 방송이 요즘 조금 늘어졌죠. 네. 전세 거래량 지금 80%, 전세는 좀 뒤늦게 신고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70% 정도 신고되었다고 치고, 이전보다 확실히 적죠. 예, 임대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적고 매매 거래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왜 나라 경제 전체가 적으로 힘드니까요. 전세 이중 은근히 4억 이상 이 3억 요 구간도 제가 설명은 안 드리지만 요런 구간들 한번 보시면 사람이 얼마짜리 전세에 사는지, 예. 2억에서 3억짜리 전세 사는 3억 이하의 전세 사는 사람 비중이 80%, 그리고 4억 이하의 전세에 사는 사람이 한 95%. 그럼 전세 자금 올로 저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 그저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저 전세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올 때는 전세 3억, 4억 살던 사람이 돈 조금 더 벌어갖고 뭐 5억, 6억짜리 집을 사고 이랬지만 지금은 뭐 4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 돈 1억 가지고 한 3억 대출 내가지고 이따가 6억짜리 집 사고 싶다. 그럼 과거 아주 한 10년 그 더 이상 전 같았으면 여기서 플러스 2억에서 집을 샀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한 1억 정도 더 모은다 치면은 여기서 4억 대출 내가지고 집 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음, 뭐 자기 자금이 좀 있는 그런 전세입자, 웬만한 집주인보다는 더 부자인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보니까.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대 물량 이거 볼 때마다 찝찝합니다. 거래가 너무 적어서. 뭐 새학기 앞두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죠. 연말부터 시작해서 좀 거래가 빵빵 터져줘야 되는 이게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여기 전세 대출이 막혔을 때는 노란색 표 보시면 거래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나마 대출이 풀린다고 해서 거래가 조금 늘어나는 듯 했지만 이것도 하여튼 학생 수 줄어드는 거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요 댓글창 한번 보시고 링크 한번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